자, 그러면 요번에는 뭘 할 거냐? 딱 이 사람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배경은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사진 찍었을 때 배경은 필요 없고 사람만 살리고 싶을 때 쓰는 기능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객체 선택 도구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클릭하셔도 괜찮지만 클릭하면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드래그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인식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겠죠. 더 깔끔하게 따집니다. 이렇게 만들면 우리 반전이 뭐였어요? 내가 선택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잖아요. 반전은요? 선택 영역의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면 이제 겉에다가 이제 점점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진 오른쪽을 보면 자물쇠가 걸려있죠? 그래서 이 자물쇠를 먼저 풀어야 돼요. 클릭. 자물쇠를 클릭하면 바로 풀려요. 그 다음에 델리트 눌러봐요. 그러면 깔끔하게 떼지겠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없앨 거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닷가 사진을 하나 아무거나 가져오신 다음에 바다에서 야구하는 모습으로 바꿔봐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뭐 이미지, 바다 풍경의 이미지 눌렀고요. 자,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요? 그냥 드래그. 끝이에요, 이게. 드래그. 그러면 가져와져요. 그리고 넣으면 되겠죠. 이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바다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사람을 옮기던지 아니면 이 풍경을 옮기던지 마음대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너무 작았어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리시면 되겠죠. 컨트롤 T. 컨트롤 T 누르시면 조절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늘려줬습니다.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왜요? 레이어의 위치가 반대로라서요. 레이어는 점점 쌓여있는 개념이라서요. 그래서 이 야구하는 사진을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사진도 너무 크니까 야구한 사진도 컨트롤 T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봤고 살짝 회전을 시켜주시면 좋겠죠. 가로 뒤집기까지 해서 지금 나무 위에서 던지는 포즈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사진을 꺼내보셨나요? 요번에는 그 다음에 있는 자르기예요. 자르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래그 하면서 근데 지금 비율이 이상하죠? 예전에 5대7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없애면 자, 그리고 이제 엔터만 누르시면 잘라지겠죠?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해본 거예요.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엔터만 누르면 잘라지는 얘기가 되겠죠. 자, 되돌리기 컨트롤 Z 한번 눌렀고요. 얘는 무조건 자를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언제도 쓰냐? 액자를 확장할 때도 씁니다. 우리가 컨트롤 알트 C 눌러서 캔버스 크기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울 때 그냥 조금만 키워도 될 때 범위에 잡혀있죠?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도 돼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자를 때만 쓰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확장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되돌리기, 다시 원본 사진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르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진 찍다 보면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기울어짐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본 비율 요거 바꿔줬고요. 원본 비율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똑바르게 하기. 똑바르게 하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이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요. 비율을 유지한 채로 움직입니다.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요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살짝 움직였을 때 지금 같은 기능을 쓰면 돼요. 만약에 이 기능을 안 쓰고 싶다. 내가 직접 움직이고 싶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너무 귀찮아요. 어떻게 하냐? 마우스를 위에다 갖다 대면 여기서도 이제 마우스 모양이 꺾여 있어요. 이 꺾인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귀찮아요. 제가 만약에 책을 스캔한다 쳐요. 책을 스캔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똑바로 나오겠어요? 잘라서 스캔하면 그나마 똑바르겠죠. 근데 책 자체를 그냥 덮어놓고 스캔할 거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조금은 삐뚤어집니다. 그때 이 기능을 쓰면 편하겠죠. 그냥 드래그만 하면 알아서 잡아주니까. 자르기에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근 자르기, 뭐 이런 거는 클릭해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 보이고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할 영역. 우리가 나중에 HTML이랑 같이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 윗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얘를 가져오고 싶어요. 이제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응용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화면 전체가 찍힌다 했잖아요.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활성화된 것만 찍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싶으면요, 윈도우 Shift S, 윈도우 Shift S 누르시면 드래그만 해주시면 이 부분만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컨트롤 C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봐요. 새로 만들기의 단축키 컨트롤 N. 그러면 클립보드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복사한 거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만들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나오고 여기다 컨트롤 V만 누르면 바로 덮어져요. 각각 다 잘라볼게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세 번째 분할 영역 도구가 되겠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클릭할 수 있게 만들 거잖아요.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때는 가이드라인 잠깐만 빼줄게요. 그냥 대강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버려요. 분할 영역 도구로 드래그해서 파버려요. 드래그. 그 다음에 드래그. 우리가 스냅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걸릴 거예요. 딱 가이드라인 걸린 느낌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를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은 어떻게 하냐? 저장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GIF로 저장할 거냐? 당연히 저희는 JPG가 더 편하니까 JPG. 요걸로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이름도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완료 버튼, 맨 아래 완료 있죠? 그것만 눌러주시면 저장됩니다. 그러면 폴더 이름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길 거고 거기에 각각 다 나눠져서 저장될 겁니다.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 다 쪼개져서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